제가 어제 루니스호가 UAE에 있는 회사에 배가 매각이 되었다. 이 루니스호는 17차례에 걸쳐서 16만 5,400톤의 정제유를 싣고 나가서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이 항적 식별 장치를 끄고 사라졌다가 들어오고 해서 총 16만 5,4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준 선박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피파이어니어호라고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잡혀있는 배도 이 소유자가 강남 논현로에 있는 디온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04년에 설립됐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페트라 트레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페트라 트레이딩 무역에서 디온이 아니고 다온입니다. 다온 로지스틱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매출이 180억, 영업이익이 32억인 중소기업인데요. 자, 이 회사의 배가 피파이어니어호고 루니스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파이어니어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4,320톤의 정제유를 2017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이 북한과 북한배와 실어주고 환적한 걸로 지금 알려져서 이 억류돼 있죠. 자, 그런데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이 올해 3월 21일 북한산 선박과 불법 환적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루니스호를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국의 소리 방송이 루니스호가 지금 17차례에 걸쳐서 대량의 석유를 싣고 그리고 항적 장치를 껐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 루니스호의 1년간의 항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이 배가 국내 항구에서 출발해 공해상에서만 머물다가 바로 들어왔고 원래 가기로 한 항구에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의 유기준 의원실에서는 2017년 이후 총 27차례에 걸쳐서 16만 5,400톤을 싣고 나갔다. 제가 앞에 17차례를 했는데 27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인 자항지를 싱가포르, 베트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를 작년 9월 달에도 들어왔을 때 지금 세관이 조사를 했는데 별로 수상한 게 없다고 풀어줬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배에 대해서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VOA는 피파이어니어호의 선주는 루니스호를 빌려서 운항했던 회사와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다온 인터내셔널이 두 개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루니스의 선주사인 이 A사로부터 루니스호를 빌려서 논현동에 있는 다온 로지스틱스가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불만을 토로했던 선주는 이 루니스호의 원주인인 A사 사장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배를 지금 이제 증거를 인멸하고 앞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려고 이 배를 지금 팔아버렸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이 배를 팔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배가 그야말로 아무도 기름을 주지 않는 그런 유조선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세워놓으려니까 정박비만 계속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배를 싸게 내놔서 여러 나라에서 이 배를 갖다가 하려고 하다가 지금 금방 팔려서 해지가 됐습니다. 내놓은 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형태의 불법 환적을 자행하다가 이제 몇 개 들킨 게 27차례라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선주는 이 배를 다운 로지스틱스에 줘서 다운이 북한에 실어 나르는 일을 했을 건데 이 배가 이제 들켜가지고 정부는 이 배를 풀어주지만은 이미 미국에 의해서 이 배가 의심을 받고 있고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 배를 응유하지 않더라도 이 배를 그대로 가지고는 그 이름과 그 선적으로는 이렇게 유조선이 기름을 팔러 다닐 수 없으니 조선소에 고착비를 내고 정박을 시켜 놨다가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와서 피해 없냐 이렇게 묻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정보기관에서 와서 그랬다면 적어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황장수가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권이나요. 그리고 정보기관이 한국에 여러 개 있습니까? 그 정보기관에서도 저를 그래야지요. 그런데 기껏해야 어젯밤에 이 한 8,000개 정도를 여기서 빼더라고요. 5번에서요. 밤에 10시 반에. 자, 그리고 많이 못 보도록 작업을 하고 초반에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서 볼까봐 누르는 작업만 집요하게 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어제 굉장히 분노해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대중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자, 정보기관 관계자가 이 배에 피해가 없냐고 와서 묻고 피해 없다 하고 했다면 지금 이 배가 사실상 어떻게 움직여졌느냐. 제가 석탄 밀수나 불법 한적에 틀림없이 한국의 정보기관과 청와대가 관계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이 지금 일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배가 원래 한 350만 불 하는데 300만 불에 지금 팔렸다고 하고 산 사람은 유해인데 이미 사자말자 배를 선명을 개명하고 임시로 지금 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페인트 칠을 해서 간단하게 이름을 고쳐가지고 국적은 파나마로 올려놓고 두바이를 향해서 7월 3일 날 내일 출발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 가서 제대로 페인트 칠하고 이름을 또 바꾸겠죠. 자, 선주는 이제 이런 이 선박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해양대학을 나온 70대 중반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보기관 직원이 선주를 만나러 왔는데 선주가 정보기관 직원들한테 따지더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보기관 직원들이 선주한테 왜 이 배를 빌려줘서 쓸데없는 이 대북 의혹을 갖다가 양산하고 그런 일을 공안 간첩 혐의 제가 국제 간첩단으로 이들을 다 체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간첩 이야기까지 거론되게 했느냐. 당신 조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당연히 이 배에 선주는 붙들어가서 용공 혐의가 없는지 북한과의 모종의 거래 혐의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라고 배를 빌려줄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나간 애가 움츠리고 이 사람 앞에서 잔소리를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도 골치가 아픕니다. 현 정부에서 제일 골치가 아픈 건이 이 건입니다. 통일이라도 되면 제일 잘한 일이 되겠지만은 이게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조사를 해서 간첩 혐의로 쳐넣어야 될 정보기관이 이 선주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선주가 막 따지고 항의하고 이 사람들이 죄송하다 우리도 머리 아프다. 통일되면 제일 잘한 일이겠지만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수십만 명이 보고 퍼뜨려서 이 일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기보다 이 일을 전부 시시하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제일 안 보는 게 북한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한적이에요. 이 발언은요.
빨갱이 누구누구 빨갱이 누구누구 하면서 막상 그걸 낙인을 찍기 위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일은 다 싫어하고요. 쓰잘데없이 김정숙이가 어떻고 하면 거기 몰려가서 봅니다. 여론이 형성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당은요, 이거 제가 밝힌 이 부분에 대해 못 본 척 할 거예요. 절대로 본 척 안 하겠죠. 어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으면 정상적이라면 한국당 놈들이 전화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새끼 또 귀찮은 거 폭로한다. 그리고 문 정권은요, 어제는 아예 5번을 딱 찍어 놓고 숫자를 제일 많이 빼더만요. 그래서 이게 잊혀지도록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황장수 네가 이런 거를 자꾸 발표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안 본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정권은 공작을 통해 그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황장수가 맨날 안 보는 것만 이렇게 하다가 네가 그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 조회는 조작을 해도 결국은 지금 보수 따라지들이 황장수는 맨날 황교안이 욕하고 또 뭐 안 보는 것만 하고 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지는 조회 조작당하고 구독이 조작당했다고 주장한다. 요렇게 딱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요. 하루에 몇 놈은 기어 나와가지고 옛날엔 이 방송을 열심히 보던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때 지지자였는데 네가 맨날 뭐 이런 황교안이나 까고 이래저러다 보니 나한테 질려서 이렇게 네 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맨날 징징거리지 마라. 요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엄청난 데미지 입었죠. 그렇지만은 징징 안 됩니다. 할 것 다 하고 있어요. 인간으로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다만 이 조작을 나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개인에 대한 언론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조회 뭐 논의 안 논의 가지고 마음을 비운 지는 오래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이런 폭발적인 사안을 이야기를 해도 제가 정보기관 어디에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갖다가 했는지 지금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거야말로 진짜로 정보기관이 황장수가 옛날에 추정한 대로 석탄 밀수와 정제유 불법 환적에 깊숙이 관련되어서 이놈들이 했네. 간첩 잡아야 될 놈들이 간첩 짓을 했네. 이렇게 지금 다 세상에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그랬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의 사고가 이런 정도로 썩어버렸다면 이제 뭘 더 충격적인 걸 해야 즐겁겠습니까? 쓰잘데없는요. 무슨 브로치가 어떻고요. 발장이 어떻고. 아유, 내 더러워서 말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나 몰려가서 수십만이 쳐보고 있어요. 일개 개인 황장수가 얼마나 더 이 일을 가지고 폭로를 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 대중들이 이쯤 되면 이걸 퍼다 나르고 시끄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하자해서 억지로 하는 거지 정말로 대중들이 석탄 밀수나 불법 환적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가에 대해 가끔 제가 회의를 가져요. 나라 꼬라지의 기본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요. 석탄 밀수와 불법 환적에 문재인 정권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때부터는 문을 대통령 자격 없다. 북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끌어내려 버리겠다고 길거리로 나가서 투쟁을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수에서 내놓으라는 인간들이 전부 이 일에 침묵합니다. 뭡니까? 나만 모르는 거대한 카르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쓰잘데없는 진짜 개후진 걸로 공격하는 척 쇼를 합니다. 또 그런 거는요, 적당히 욕하면서 또 봐주고 넘어가고 있어요. 진짜 한 방에 날려버린 이야기들을 하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자, 야당은
지금 현 시기의 야당은 총선에 승리한다. 황교안이 오늘 뭐 과반수를 넘겨서 총선 승리하겠다. 보수 통합하겠다. 뭐 그래서 어제 저녁에 김무성을 만나서 만찬을 했대요. 김무성과 황교안이 만나든가 말든가 보수 통합하든가 말든가 그게 중요합니까? 애국당 뭐 바른미래당 일부 통합한다요? 그건 다 너희끼리 밥그릇 싸움에 불과해요. 썩은 물과 썩은 물 한 개를 더 합치는 통합이면 그걸 해수는 뭐합니까? 정말로 그런 통합은 해수는 안 되는 통합이죠.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그런 썩은 보수들끼리의 통합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명징하고 날카롭고 치밀한 칼로 문 정권의 가식과 위선과 국가주의, 반애국, 매국성을 폭로해서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문점 쇼를 보십시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처음엔 찬양했다가 뒤엔 또 시부렁시부렁 오락가락하는 그런 형태로 한국당의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득권은 지금 북한의 불법 환정 문제, 석탄 밀수 문제 침묵하고 있어요. 이제 루니스호를 한국에 두면 시끄러울 거니 이걸 벌써 그냥 외국에 팔아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다 회복시키고 또 관련자들의 손해가 없도록 해서 입을 막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지금 정보기관이 개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지 않으면 왜 정보기관이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조아리면서 골치가 아프다. 현 정부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건이다. 통일이라도 되면 제일 잘한 일이 되겠지만은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보기관이 뒤에 배후에서 선박주를 시켜서 배를 빌려서 또 선박 운영회사에 줘서 몇 단계를 돌린 다음에 거기서 직접적으로 북한에다가 정제유를 주고 이런 짓거리를 자행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사실이 아니면 벌써 고소장을 접수를 하세요. 제발. 그래서 한번 가려보자는 겁니다. 이 진실을요. 저도 정확하게 좀 제대로 들은 게 있으니까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는데 지금 이거를 뭉개면서 밟아버리고 가겠다고 지금 이 정권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워야 될 놈은 이거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총선 승리를 해요? 진짜 저는 이런 짓거리를 자행하는 문 정권이 이가 갈리도록 싫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이가 갈리는 게 저 한국당 놈들입니다. 그리고요, 보수 기득권들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런 걸 들고 와서 문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다가 우리 다 죽을 수 있으니 입 쳐닫고 있자. 그거 합의 아니겠어요? 거대한, 솔직히 보수 내부에 이런 침묵의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칼럼에 불쾌하고 창피하고 민망하다. 대한민국 안위가 걸린 문제에 임기응변 정치쇼로 다뤄진다. 그래서 옆방으로 밀려난 한국 대통령 중재 외교 웃음 민망하다. 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진짜로 문에 대해서 이거는 문한테 대해서 비아냥 그리는 거예요. 이런 비아냥으로 문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거는 비아냥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그들의 부패와 그들의 매국성을 드러내서 그걸 입증시키는 것이 그야말로 진실을 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요. 추상적인 비난들만 다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루니스호가 이렇게 팔려가고 증거가 인멸되고 정보기관 직원이 와서 조아리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기자놈들 중에 전화 한 통 하는 놈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마 조회는 지금 3만 7, 8천 나왔겠지만은 실제로 본 거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봤을 건데요. 조회 조작을 하는 걸 제가 직접 캡처해 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자나 언론 중에 상당수가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한테 전화 한 통하는 놈이 없다. 이건 뭔 말이냐? 대한민국이요.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요. 그야말로 서민 파퓰리즘 기치 아래 들고 일어나서 싸우기 전에는 이런 진실들을 절대 규명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은 김무성 만나서 보수 통합 논의했다고 합니다. 지랄로 정말 그만하겠습니다.